그날 아침 불레 할머니는 평소처럼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결혼 후 평생을 살아온 이 집 마당은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장독대를 닦고 마당을 쓸고 콩을 골라내는 일. 그런 반복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당 입구 쪽에서 뭔가 하얀 것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불레는 빗자루를 든 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이웃집 닭인가 싶었는데 가만 보니 진돗개 새끼였습니다. 이상한 건 그 녀석이 네 발로 걷지 않고 두 발로 조심조심 걸어오고 있다는 거였죠. 마치 사람처럼 말입니다. 입에는 작은 헝겊 보따리 하나를 물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서 강아지를 지켜봤습니다. 강아지는 불레 앞까지 다가오더니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입에 물고 있던 보따리를 불레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람? 불레는 무릎을 굽혀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매듭을 풀자 안에서 콩고물이 묻은 떡 모습이 드러냈습니다. 갓 지은 인절미였습니다. 아직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죠. 순간 불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절미는 그녀가 평생 가장 좋아했던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불레 자신조차 요즘엔 왜 인절미를 좋아하는지 까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만 하나 잊지 못하는 게 있다면 40년 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첫째 아들 명진이와 마지막으로 나눠 먹었던 음식이 바로 인절미였다는 것. 불레는 떡을 든 채 강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불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사람 같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누군가 헐떡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망아, 희망아, 거기 있었구나.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들었고 마당 입구로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고르던 그 남자가 불레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 강아지가 실례를 했네요. 남자는 강아지에게 다가가 목줄을 채우려 했지만 강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레 쪽으로 더 바짝 붙었죠. 희망아, 이러지 마. 할머니 귀찮게 하면 안 되지.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강아지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희망이라 불린 그 강아지는 불레의 치맛자락을 살짝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그제야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자의 얼굴 윤곽, 눈매, 코끝의 작은 점 하나까지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40년 전 시장에서 손을 놓쳤던 그 아이. 첫째 아들 명진이. 불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강아지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떡 배달 중이었는데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 녀석이 도망쳤나 봅니다. 떡 배달. 불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 마을 입구에서 작은 떡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불레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명진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인절미를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이 떡 말인가요? 아, 그건 손님께 배달하려던 건데 희망이가 물고 온 모양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우는 떡을 받아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강아지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희망이는 또다시 불레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이번엔 불레의 손등을 혀로 핥기까지 했죠. 희망아, 제발. 성훈이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며 불레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녀석 영리하네요. 네. 아, 예, 그런가요? 이름이 희망이라고 했죠? 네.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불레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희망이는 불레의 손길에 눈을 감고 기분 좋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녀석이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잘 따른 적이 처음인데. 불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망이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성훈의 얼굴을. 40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불레는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으려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했고 무력했고 결국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아지 한 마리가 그녀 앞에 데려온 이 남자가 혹시 불레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이 떨림이 단지 착각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성우는 결국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희망이는 여전히 불레를 향해 고개를 돌린 채 떠나기 싫다는 듯 낑낑거렸습니다. 그럼 실례했습니다, 할머니. 가세요. 성훈이 돌아서서 마당을 나섰습니다. 불레는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혼자 남은 마당에서 불레는 장독대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름이 자꾸만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명진아. 작게 중얼거린 그 이름은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불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성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하얀 강아지, 희망이도요. 왜 하필 인절미였을까? 왜 하필 자기 집 마당으로 왔을까? 그리고 왜 하필 저 남자였을까? 불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작게 흐느꼈습니다. 혹시 이게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또다시 상처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불레는 여전히 그날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당을 쓸 때도, 콩을 고를 때도, 밥을 지을 때도 자꾸만 성훈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 하얀 강아지, 희망이도요. 혹시나 싶어 마을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마을 입구 떡집 말인가요? 거기 사장님 혼자 하시던데요. 성실하다던데. 새벽부터 떡 찌는 소리 들린대요. 결혼은 안 하셨나 봐요. 늘 혼자 계시더라고요. 단편적인 정보들이었지만 불레에겐 모든 게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가족이 없다는 것, 어쩌면 정말 어쩌면. 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불레는 시내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시장이었는데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웠습니다. 40년 전 이곳에서 명진이를 잃어버렸던 기억 때문이었죠. 채소 가게를 지나고 생선 가게를 지나고 옷 가게를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훈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떡 상자 몇 개가 들려 있었고 발밑에는 희망이가 얌전히 앉아 있었죠. 아, 떡집 사장님. 여기서 뵙네요. 장 보러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성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제가 배달 막 끝났거든요. 불레는 놀랐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만 동시에 받아들이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희망이가 불레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는 바람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지요. 둘은 시장 안쪽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망이는 불레 옆에 딱 붙어 앉았고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이 녀석이 누굴 이렇게 따른 적이 없거든요. 그런가요? 네. 저한테도 처음엔 경계가 심했는데 할머니한테는 첫날부터 이랬습니다. 불레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영리한 녀석이네요. 키운 지 석 달쯤 됐는데 참 똑똑합니다. 가끔은 사람 말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차가 나왔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시장 자주 오십니까? 아니요. 요즘엔 잘 안 옵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옛날 생각이 나서요. 불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성우는 그걸 눈치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성훈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시장이 낯설지 않습니다. 네. 어렸을 때 여기 온 기억이 희미하게 있거든요. 불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이요? 네. 뭐랄까 누군가 손을 잡아주던 기억이요. 그리고 떡을 사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인절미였던 것 같은데. 불레는 찻잔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인절미. 성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게 제 친부모님 기억인지 양부모님 기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부모님? 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손에 자랐죠. 불레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친부모님은? 모릅니다. 양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그분들한테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시장에서 길을 잃은 아이였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희망이가 갑자기 일어나 찻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희망아. 성훈이 황급히 따라 나갔고 불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희망이는 시장 안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뒤쫓았지만 희망이는 멈추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장독대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희망이는 그 앞에서 앉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성훈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고 불레도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희망아, 왜 이러는 거야? 성훈이 희망이를 안으려 했지만 희망이는 고개를 들어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낑낑거렸죠. 불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 전 명진이와 이 시장에 왔을 때 장독대 파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명진이가 장독대가 신기했는지 자꾸 만지려고 했었죠. 성훈이 장독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독대. 그는 무언가 생각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요. 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고 갈색이고 그 앞에서 누군가 절임을 담그던 기억이. 성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거든요. 불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 혹시... 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 다만. 다만요? 그 사람 손이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부드러웠던 것 같고요. 불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우는 그런 불례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냥 먼지가 들어갔나 봅니다. 불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희망이는 여전히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불례를 돌아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찾던 사람. 불례는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희망이는 불례의 품에서 얌전히 안겼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할머니를 좋아하나 봅니다. 그런가요? 네.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둘은 다시 찻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끈이 둘 사이에 생긴 것 같았죠.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혹시 자식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제요? 40년 전입니다. 이 시장에서요. 성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서요? 네. 장 보러 왔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찾으셨습니까? 불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평생 찾았지만, 그럼 지금도 어디선가 살고 있겠죠. 제 나이가 이제 70인데 그 아이도 40이 넘었을 겁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 자기 나이였습니다. 불례가 작게 웃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요.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42입니다. 그렇군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망이가 불례 무릎에 턱을 괴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날 이후 불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성훈이 혹시 자기 아들일까? 아니면 그냥 비슷한 나이의 다른 사람일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희망이가 보여준 행동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하필 인절미를 물고 왔을까? 왜 하필 장독대 앞에서 멈췄을까? 그리고 왜 저렇게 성훈과 자신을 이어주려 하는 걸까? 불례는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명진아, 내가 정말 돌아온 거니? 그날 밤 불례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앨범이었죠. 페이지를 넘기자 바랜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마당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명진이 마지막 사진. 3살 때였습니다.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죠. 명진이는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코끝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고 눈매가 또렷했습니다. 불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했던 질문이었지만 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명진이의 얼굴이 자꾸만 성훈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코끝의 점, 또렷한 눈매, 입가의 선까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불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혹시. 다음 날 아침 불례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마을 입구 떡집 사장님 말인데요. 성훈이 말씀이십니까? 네. 저 사람이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이장님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 10년 됐을 겁니다. 처음엔 떡집 직원으로 왔다가 나중에 가게를 물려받았죠. 그 전엔 어디 계셨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고아원 출신이라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고아원이요? 네.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혼자 사는 모양입니다. 불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아원, 부모를 잃은 아이. 혹시 이장님 그 사람 본 적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불레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도 없었죠.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성운 없이 말이죠. 어머, 넌 어쩐 일이니? 불레가 다가가자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그리고는 불레 앞에 앉더니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는 거니? 희망이는 계속 땅을 긁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마을 외곽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디 가니? 불레는 희망이를 따라갔습니다. 희망이는 계속 앞서 달렸고 불레는 숨이 가빠졌지만 뒤따랐죠. 마을 끝자락 오래된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어두웠죠. 희망이는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망아, 위험해. 불레가 따라 들어가자 희망이는 창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뭔가가 놓여 있었죠. 낡은 목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보따리 하나. 불레는 무릎을 꿇고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을 펼치자 안에서 작은 옷 조각이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아이 옷이었습니다. 불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옷, 분명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들었던 옷이었습니다. 40년 전 명진이에게 입혔던 바로 그 옷.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불레는 옷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희망이는 불레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불레의 손을 핥았습니다. 넌 알고 있니? 넌 다 알고 있는 거니? 희망이는 대답 대신 낑낑거렸습니다. 불레는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목줄 옆에 또 다른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밥그릇, 물그릇, 그리고 낡은 담요. 누군가 여기서 개를 키웠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명진이의 옷이 여기 있는 걸까? 불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희망이를 안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불레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아야겠어. 진실을. 불레는 희망이를 품에 안고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떡집 문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성운이 막 떡을 찌고 있었죠. 어머, 할머니. 어쩐 일이십니까? 성운은 놀란 표정으로 불레를 맞았습니다. 희망이가 제 집에 왔더군요. 네, 희망이가요? 성운은 희망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도망쳤나 봅니다. 요즘 자꾸 그러네요. 어디로 가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라졌다가 돌아오곤 합니다. 불레는 품속에서 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성우는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 같은데요. 네. 성우는 옷을 만져봤습니다. 양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할머니한테? 희망이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외곽 창고에서요. 성우는 희망이를 봤습니다. 희망이는 여전히 불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창고요? 네. 거기 개를 키웠던 흔적이 있더군요. 그리고 이 옷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양부모님께 들은 이야기 중에 제가 사는 마을 이름이 나온 적 있습니까?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성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만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긴 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전남 어느 마을에서 온 아이라고. 시장에서 길을 잃은 아이라고요. 불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찾으려 하셨습니까? 네. 양어머니가 여러 곳을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셨죠. 왜요? 기록이 제대로 없었거든요. 제 본적도 가족관계 증명서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레는 다가가 성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네. 코끝에 점이 있습니까? 성운은 당황했습니다. 네. 아, 네. 있긴 한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성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코끝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점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진아. 네. 내 아들 명진이도 코끝에 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성우는 불레를 봤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희망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았죠? 성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그건 압니다. 믿기 어렵다는 거. 불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끝의 점 하나로. 그것만이 아닙니다. 불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인절미를 좋아하는 것, 시장에서의 기억, 장독대 앞에서 멈춘 것, 그리고 이웃. 성우는 손에 든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낡고 바랜 천이었지만 바느질 자국이 정성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위해 한 땀 한 땀 꿰맨 흔적이 역력했죠. 양어머니께서 이 옷을 보관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불레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친부모를 찾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늘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친부모는 누구인지. 하지만 알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며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할머니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불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요. 성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어머니가 생긴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정말 할머니 아들이라면 왜 진작 찾지 못했습니까? 그 질문에 불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이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불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키워야 했고 남편은 아팠고 저는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신 겁니까? 아니요. 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한 적 없습니다. 하루도요. 매일 밤 당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진아, 명진아 하고. 성우는 불레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불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해보시겠습니까? 혈액 검사 같은 것 말입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만약 결과가 나와서 이 할머니가 정말 자기 어머니라면 40년 동안 혼자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겠습니다.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둘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희망이도 함께였습니다. 희망이는 내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죠.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혈액을 조금 뽑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성훈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긴가요? 아니요. 짧습니다. 성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뭐가 길겠습니까? 불레는 성훈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많이 닮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과 그리고 어렸을 적 명진이의 모습과. 사장님,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괜찮습니다. 네. 당신이 제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성훈은 불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특이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통 사람들은 결과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물론 바랍니다. 불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란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희망이는 앞서 뛰어다니며 가끔 뒤돌아보곤 했습니다. 마치 둘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성훈은 떡집 2층 자기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양부모님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사진, 편지, 그리고 낡은 수첩. 성훈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양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중간중간 성훈에 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처음 엄마라고 불렀다. 우리 아이의 친부모를 찾아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성훈은 그 문장을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찾아야 하는데 양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에게 다른 부모가 있다는 걸. 성훈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남의 한 마을. 한 여인이 시장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 성훈이와 나이가 비슷하다. 혹시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일까? 찾아가 봐야겠다. 성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레.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갔으나 불레를 찾지 못했다.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들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시 찾아봐야겠다. 몸이 안 좋다. 성훈이 친부모를 찾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성훈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끝까지 찾아주지 못해서. 그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성훈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양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친부모를 찾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레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찾지 못했던 거죠. 성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희망이는 마당에서 달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아. 성훈이 창문을 열고 불렀습니다. 희망이는 고개를 들어 성훈을 봤습니다. 넌 알고 있었니? 넌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니? 희망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성훈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넌 개가 아니라 천사인가 보다. 그날 밤 성훈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자신이 누군가 손을 잡고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 개 한 마리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불레는 그 시간 동안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콩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시도 편하지 않았죠.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불레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씻고 제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새겨진 얼굴이었죠. 이 늙은이가 정말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불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앞에서 성훈을 만났습니다. 그도 평소보다 일찍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장님도 일찍 오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둘은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성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결과가 괜찮습니다. 불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요. 성훈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레는 숨을 참았습니다. 성훈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DNA 일치도가 99.9%입니다. 의사의 말에 둘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생물학적 모자 관계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친모자이십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불레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찾으셨네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병원을 나온 둘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성훈은 하늘을 봤고 불레는 땅을 봤습니다. 할머니,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불레가 돌아봤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네. 부르고 싶을 때 부르면 됩니다. 억지로 안 해도 돼요.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불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진이 아니, 당신이 제 치마를 붙잡고 있었죠. 네. 그런데 생선 파는 아줌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가격 흥정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불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사라졌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시장을 다 뒤졌죠. 경찰에도 신고했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찾았습니다. 불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키워야 했고 남편은 아팠고 저는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계속 찾으셨습니까? 마음속으로는요. 매일 밤 불레가 성훈을 봤습니다. 당신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누군가 사랑해주기를. 양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성훈이 말했습니다.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불레가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때 어디선가 희망이가 뛰어왔습니다. 둘 사이로 쏜살같이 달려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불레와 성훈을 번갈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희망아. 성훈이 희망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신기한 녀석이구나. 희망이는 성훈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는 불레에게 다가가 머리를 부비적거렸습니다. 불레가 희망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영영 못 만날 뻔했어. 희망이는 불내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는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구나. 뭔가 목적이 있었던 거구나. 자신과 어머니를 이어주려는 제가 당신 아들이라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저도요. 하지만 거부감은 없습니다. 불내가 성운을 봤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뭔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달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불내가 성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 없습니다. 성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갑자기 생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지? 그 불안함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불내가 말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 네.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왔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서로 알아가면 됩니다. 성우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요?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셔서요. 불내가 웃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살아서 다시 만났으니까요. 둘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이는 둘 사이에서 졸고 있었고 바람은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원래 함께였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만난 것처럼. 그날 저녁 성우는 떡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내의 집으로 갔습니다. 들어오세요. 불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초가집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고 마루는 윤이 났습니다. 좁지만 편히 계세요. 아니요. 좋습니다. 성우는 마당을 돌아봤습니다. 여기 익숙한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어렴풋이요. 성우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이 장독대 본 것 같습니다. 불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렸을 때 당신이 여기서 놀았습니다. 장독 뚜껑을 자꾸 열려고 해서 제가 혼낸 적도 있죠. 성우는 장독대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느낌. 어디선가 느껴본 듯한 감촉이었습니다. 희망이가 성운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독대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여기가 자기 집이라는 듯이. 불내가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습니다. 떡도 좀 가져올게요. 아, 제가 만든 떡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둔 게 있습니다. 불내가 접시에 떡을 담아왔습니다. 인절미였습니다. 성우는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인절미를 좋아하십니까? 네. 평생 제일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성우는 인절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래돼서 걱정했는데. 아니요. 제가 만든 것보다 맛있습니다. 불내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자기가 만든 떡을 맛있다고 해주다니.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희망이도 떡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셋은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그날 밤 성우는 불내의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불편하진 않겠습니까? 불내가 이불을 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편합니다. 성우는 진심이었습니다. 오래된 방이었지만 포근했습니다.
장판 아래로 온돌이 따뜻하게 데워졌고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죠. 희망이는 성훈 옆에 누워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푹 쉬세요. 불레가 문을 닫으려는데 성훈이 불렀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 동생들도 있습니까? 불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첫째고요. 네. 당신이 첫째입니다. 성우는 천장을 봤습니다. 동생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불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을 겁니다. 왜요? 4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포기하라고 할 겁니다. 성우는 이해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불레가 말했습니다.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아니요. 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려줘야죠. 불레는 성훈을 봤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답게 단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받아들여줘서요. 성훈이 웃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찾아줘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불레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바로 옆방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쉽게 끝날 줄은 몰랐죠.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레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그리고 갓 지은 밥. 성훈이 일어났을 때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는데요. 아니요.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희망이는 밥상 옆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제 동생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불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이라도 괜찮습니다. 전화해 볼까요? 네. 식사 후 불레는 딸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영숙아, 집에 좀 내려올 수 있겠니?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불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내 오빠를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오빠는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이번엔 진짜야. DNA 검사도 했어. 네. 빨리 내려와. 직접 봐야 믿겠지. 불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난 것 같던데요? 괜찮습니다. 곧 풀릴 겁니다. 하지만 불레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어렸을 때부터 오빠 얘기만 나오면 싫어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잃어버린 오빠만 찾으니 자기는 안중에도 없다고 느꼈던 거죠. 오후가 되자 영숙이 도착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영숙은 성훈을 봤습니다. 이분이요? 그래. 내 오빠 명진이야. 영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또 사기꾼한테 당하시는 거예요. 사기꾼 아니야. 병원에서 검사했어. 검사요? 영숙은 성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는데요? 성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히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병원에 확인하셔도 됩니다. 영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성운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우리 오빠라는 거예요? 네.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오빠는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믿을 수가 없네요.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영숙은 불례를 받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불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오빠가 돌아왔어. 영숙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듣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잃어버린 오빠 이야기.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 미안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성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요. 둘은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를 나눈 남매이기도 했습니다. 희망이가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희망이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강아지는요? 제가 키우는 겁니다. 성운이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강아지가요? 네. 신기하게도요. 영숙은 희망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희망이는 영숙의 손을 핥았습니다. 착하네요. 이름이 희망입니다. 희망 좋은 이름이네요. 영숙은 일어나 불례를 받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의심해서요. 불례가 영숙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당연한 거야. 모녀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생 민수도 도착했습니다. 영숙이 전화했던 겁니다. 형님. 민수는 성운을 보자마자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요. 둘은 악수했습니다. 민수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손이었죠. 누나한테 들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그날 저녁, 네 식구는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불례가 음식을 준비했고 영숙이 도왔습니다. 민수는 술을 가져왔고 성우는 떡을 가져왔습니다. 상은 풍성했습니다.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건배합시다. 민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형님이 돌아오신 걸 축하하며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희망이는 밥상 옆에 앉아 네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영숙이 불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우셔도 되겠어요. 네. 40년 동안 우셨잖아요. 이제 웃으셔도 돼요. 불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제 웃어야지.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돌아온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아니, 돌아온 게 아니라 찾아진 거구나. 희망이가 찾아준 거구나. 그는 희망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희망아. 희망이는 성운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떡집과 불례의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죠. 불례는 아침마다 성운을 위해 밥을 지었고 성우는 저녁마다 떡집에서 만든 떡을 가져왔습니다. 희망이는 둘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불래 할머니가 아들을 찾았대요. 40년 만에요? 맞아요. DNA 검사까지 했대요. 세상에 기적이네요. 사람들은 불래를 보면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래는 그럴 때마다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 희망이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희망이요? 네. 우리 성훈이가 키우는 강아지요. 강아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녀석이 우릴 이어줬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불래는 진심이었습니다. 희망이가 아니었다면 성훈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 성훈은 떡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불래와 함께 양부모님 산소에 가기로 했거든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갑시다. 둘은 희망이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양부모님 산소는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언덕이었습니다. 성훈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래도 그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성훈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불래는 산소를 향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을 키워주셔서요. 성훈은 불래를 봤습니다. 불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잘했다고. 성훈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 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는 불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분입니다. 불래는 성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산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산소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마치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며 성훈이 물었습니다. 혹시 이제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습니까? 뭐 하고 싶은 거요? 네. 평생 못 해본 거 있으시면 해드리고 싶습니다. 불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없는데요. 하나도요? 있긴 합니다. 뭡니까? 불래가 성훈을 봤습니다. 당신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성훈은 당황했습니다. 결혼이요? 네. 손주도 보고 싶고요. 농담입니다. 불래가 웃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다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어머니를 찾았으니까요. 불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성훈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그렇게 불러줘서요. 이제 익숙해져야죠. 둘은 웃었습니다. 희망이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이었습니다. 불래는 저녁을 준비했고 성훈은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희망이는 장독대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자. 불래가 불렀습니다. 셋은 마루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성훈이 만든 인절미.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역시 어머니 손맛은 못 따라가지만요. 불래가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 당신 떡이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된장찌개가 최고입니다. 둘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식사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 식사 후 성훈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불래가 말렸지만 성훈은 고집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불래는 마루에 앉아 성훈을 봤습니다.
설거지하는 뒷모습이 남편과 닮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설거지를 잘했어요. 네, 젊었을 때 말입니다. 나중엔 아파서 못했지만요. 성우는 고개를 돌려 불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불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죠. 당신을 잃었을 때 제일 슬퍼한 사람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밤마다 울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요. 왜요? 그날 시장에 함께 가려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자책했습니다. 성우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하실 겁니다. 불례가 하늘을 봤습니다. 지금쯤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아들을 찾았다고. 성운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불례의 집에서 잤습니다. 이제 익숙해진 방이었습니다. 희망이는 옆에서 자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돌아온 거구나. 40년 만에 집으로, 가족에게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나 떡집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떡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불례를 위한 떡이었습니다. 인절미에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재료를 넣었습니다. 꿀, 작, 그리고 깨.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불례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뭡니까? 어머니를 위해 만든 떡입니다. 불례는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 평생 먹어본 떡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성우는 기뻤습니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신경 써줘서요. 성운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들이니까요. 불례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으니까요. 희망이가 두 사람 사이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성운이 불례를 만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성운을 불례의 아들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성운이 떡 하나 주게. 네, 이장님.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네, 잘 계십니다. 효자네, 효자야. 성우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떡집은 예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거든요. 40년 만에 어머니를 찾은 떡집 사장님이 만든 떡이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우는 그 돈으로 불례의 집을 조금씩 고쳤습니다. 낡은 지붕을 새로 얹고 마루를 다시 깔고 보일러도 새 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불례가 말했지만 성우는 고집했습니다.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셔야죠. 영숙과 민수도 자주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남매 관계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집에요? 네. 형수님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조카들도 삼촌 보고 싶어 합니다. 성우는 놀랐습니다. 조카요? 네. 둘 있습니다. 형님 조카들이죠. 성우는 웃었습니다. 조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주말에 성우는 민수의 집에 갔습니다. 불래와 희망이도 함께였습니다. 민수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삼촌, 두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7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딸이었습니다. 안녕. 성훈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와, 강아지다. 아이들은 희망이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희망이는 아이들 주위를 빙빙 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희망이야. 희망이. 예쁜 이름이다. 아이들은 희망이와 금방 친해졌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풍성했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형님,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가족인데요.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이 성훈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어렸을 때 어땠어요? 성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많이 외로웠단다. 왜요? 가족이 없었거든. 지금은요? 지금은 안 외로워. 성훈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삼촌이 생겨서 좋아요. 성훈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래가 말했습니다. 좋은 가족이지요? 네. 정말 좋습니다. 이제 당신도 결혼해야 하는데. 어머니, 또 그러시네요. 둘은 웃었습니다. 희망이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희망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외곽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이가 처음 보따리를 찾았던 그곳이었죠. 창고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성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바닥, 낡은 목줄, 그리고 밥그릇. 여기서 내 어미가 살았구나. 성훈이 희망이를 봤습니다. 희망이는 창고 구석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을 킁킁거렸습니다. 어미를 찾니? 희망이는 대답 대신 낑낑거렸습니다. 성훈은 희망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미는 분명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고 입구에 늙은 진돗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희망이는 성훈 품에서 뛰어내려 그 개에게 달려갔습니다. 희망아. 늙은 개는 희망이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희망이 얼굴을 하쳤습니다. 성훈은 깨달았습니다. 설마 내 어미. 늙은 개는 성훈을 봤습니다.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희망이는 어미 곁에서 빙글빙글 돌며 좋아했습니다. 성훈은 다가가 늙은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늙은 개는 성훈의 손을 하쳤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이를 낳아줘서, 그리고 저를 어머니께 이어줘서. 늙은 개는 성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은 늙은 개를 안았습니다. 이제 함께 가시죠. 희망이도 어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훈은 희망이와 어미 백구를 데리고 불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래는 백구를 보자 놀랐습니다. 이 개가, 네. 희망이 어미입니다. 백구는 불래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래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백구는 불래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날부터 백구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희망이와 백구를 위한 집이 생겼고 밥그릇도 2개가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불래와 성우는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이와 백구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행복하십니까? 불레는 성운을 받습니다. 물론이지. 너무 행복해.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네.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불레는 성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저도 40년 동안 찾던 걸 찾았습니다. 뭘? 집입니다. 그리고 가족.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희망이가 달려와 둘 사이에 앉았습니다. 백구도 천천히 걸어와 그 옆에 누웠습니다. 불레는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어렸을 때 많이 놀았어. 그랬습니까? 그래. 장독 뚜껑을 자꾸 열려고 해서 내가 혼냈지. 성운이 웃었습니다. 지금도 장독대가 좋습니다. 왜? 어머니 냄새가 나거든요. 불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살아있어줘서. 어머니도요. 응.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희망이와 백구는 장독대 그늘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불레와 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응. 앞으로 인절미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많이 먹을게. 매일 찾아뵐게요. 그래. 기다릴게. 사랑합니다. 불레는 성운을 받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명진아. 성운은 불레를 안았습니다. 4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희망이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이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불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운도 더 이상 뿌리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는 두 사람을 이어준 작은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모든 것을 지켜본 어머니였습니다. 계절은 또 바뀔 것이고 시간은 계속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저녁 식탁에는 인절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불레와 성우는 마주 앉아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희망이와 백구도 부스러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니? 네, 어머니. 다행이다. 불레가 웃었습니다. 성운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별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축복하는 것처럼.